60대 이상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 못 이루시나요? 이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 때문에 깨는 고통,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60대 이상이시라면 아마도 어젯밤에도 소변 때문에 한두 번은 잠에서 깨셨을 겁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은 그 느낌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고 체념하셨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야간뇨는 결코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숙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40년간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온 경험과 실제로 야간뇨를 겪었던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이번 주부터라도 밤새 푹 주무시는 날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이나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미 효과를 경험했고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야간뇨란 무엇인가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학적 정의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야간뇨란 잠들어 있는 동안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한두 번 깨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의학적으로는 밤에 단 한 번이라도 소변 때문에 깨면 야간뇨로 진단합니다. 놀라우시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에 40%, 50대에 50%, 60대에 60%가 최소 한 번은 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번 이상 깨는 경우부터 적극적인 치료 대상으로 봅니다. 치료 목표도 완전히 안 깨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하로 줄이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합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야간뇨를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불편함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의학 연구들이 보여주는 야간뇨의 실제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수면의 질 저하와 인지 기능 감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깊은 잠을 제대로 취하지 못합니다. 깊은 잠은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판단력 흐림 등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도 수면 부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정신건강 악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야간뇨가 있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리 뇌의 행복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우울감, 무기력감, 불안감을 증가시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감기나 독감에 더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또한 만성염증 수치가 높아져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낙상사고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하지만 야간뇨로 인한 가장 심각한 위험은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야간뇨가 있는 고령자의 낙상 위험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3배나 높습니다. 밤중에 비몽사몽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침대나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위 때문에 서둘러 움직이다가 사고가 더 자주 일어납니다. 65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 사망률이 15에서 20%에 달합니다. 수술에 성공해도 이전 활동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분은 50%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행기나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요양시설 신세를 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 환자 중 한 분은 78세 남성으로 매일 밤 2-3번씩 깨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시다가 침대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습니다. 수술비만 300만 원이 들었고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셨습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깨게 될까요?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항이뇨 호르몬의 감소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젊었을 때는 밤만 되면 우리 몸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소변 생성이 자동으로 줄어들었죠. 이 놀라운 현상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뇌의 뒤쪽에 있는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신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서 소변을 농축시키고 전체적인 소변량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일주기 리듬에서는 밤에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두세 배 증가합니다. 그래서 낮에 물을 많이 마셔도 밤에는 화장실에 가지 않고 7에서 8시간을 연속으로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깁니다. 60대 이후부터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밤과 낮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결국 밤에도 낮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광의 노화로 인한 저장 능력과 감각의 변화. 두 번째 주요 원인은 방광 자체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 방광은 마치 큰 풍선처럼 유연하게 늘어나면서 400에서 500ml의 소변을 무리 없이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벽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방광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고 200에서 300ml 정도만 차도 이미 가득 찬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또한 방광의 감각신경이 예민해지면서 과민성 방광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는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거짓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방광벽의 미세한 염증이나 신경 전달 체계의 변화 때문입니다.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 50세 이후 남성의 절반 이상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시작됩니다. 전립선은 호두 크기의 장기로 방광 바로 아래에서 요도를 도넛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전립선이 점점 커지는데 이때 가운데 요도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마치 호스를 발로 밟은 것처럼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방광에 항상 50에서 100ml 정도의 잔뇨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조금만 소변이 더 만들어져도 금세 방광이 가득 찬 상태가 되어 깨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골반적은 약화. 여성의 경우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임신과 분만 과정에서 골반저근이 늘어나고 약해집니다. 골반저근은 방광, 자궁, 직장을 아래에서 받쳐주는 그물망 같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이 정상 위치에서 약간 아래로 처지게 되고 소변을 참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요도와 방광 주변 조직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이는 요도 감염의 위험을 높이고 방광의 과민성을 증가시킵니다. 신장 기능의 저하.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기능도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정상적으로는 3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신장 기능이 감소하는데 이는 신장 내 혈액을 걸러내는 작은 필터들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밤과 낮의 소변 농축 능력 차이가 줄어들어 밤에도 낮처럼 묽은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부종과 수분 재분배. 많은 고령자들이 겪는 하지부종도 야간뇨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에 의해 수분이 다리로 내려가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게 됩니다.
밤에 누우면 이렇게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과도한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야간 소변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 또는 장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약물의 영향. 고령자들이 복용하는 여러 약물들도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제인 이뇨제는 당연히 소변량을 늘리고 혈압약이나 심장약 등도 간접적으로 야간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제나 항우울제, 일부 감기약 등도 방광 기능에 영향을 미쳐 야간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히 하나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원인들을 정확히 알고 적절히 대응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야간뇨 해결법. 저녁 수분 관리가 핵심입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녁 시간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을 적게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낮에는 충분히, 저녁에는 제한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오후 6시까지는 하루 필요 수 분량의 80%를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1800ml가 필요한데 이 중 1400ml 정도를 저녁 6시 이전에 마시는 것입니다.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약을 드실 때 필요한 최소한의 물 외에는 추가 수분 섭취를 피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뿐만 아니라 모든 액체를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숨겨진 수분 공급원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물 음식인 된장찌개, 김치찌개, 육개장 등의 국물에는 한 그릇당 200에서 300ml의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건더기만 드세요. 수박, 참외, 오렌지 등 수분이 많은 과일은 낮에만 드시고 저녁에는 피하세요. 차와 커피같이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이뇨 작용까지 하므로 오후 2시 이후부터는 드시지 마세요.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섭취한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기까지 보통 2~3시간이 걸립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을 제한하면 잠들 시간인 오후 10에서 11시경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하지거상법으로 부종을 예방하세요.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심장으로 돌아와 소변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 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가능한 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세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볼 때는 다리를 소파 팔걸이나 앞쪽에 올려두세요. 침대에서 책을 읽을 때는 쿠션 2~3개를 다리 밑에 받쳐두세요. 하루 최소 30분, 가능하면 한두 시간 지속하세요. 추가 효과를 위해서는 다리를 올리고 있는 동안 발목을 위아래로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거나 발가락을 벌렸다 오므리기를 하면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으로 순환이 더 좋아집니다. 중력을 이용해 다리에 고인 수분을 미리 심장으로 돌려보내면 밤에 누웠을 때의 급격한 혈액량 증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저녁 2시간 하지거상을 실시한 그룹은 야간 소변량이 평균 40%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취침 전 완전 배뇨법을 익히세요.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잠들기 직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는 장거리 여행 전 화장실을 미리 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올바른 배뇨 자세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분은 서서 볼일을 보되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끝까지 배출하세요. 마지막에 가볍게 아랫배를 압박해 잔뇨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여성분은 변기에 완전히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 방광이 더 완전히 비워집니다. 이중 배뇨법도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소변을 본 후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시도해 보세요. 종종 추가로 소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취침 전 완전 배뇨는 야간 첫 번째 각성까지의 시간을 평균 2~3시간 연장시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야간뇨를 줄이려면 단순히 소변을 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잠을 자서 중간에 깨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를 유지하세요. 너무 더우면 땀을 많이 흘려 탈수되어 더 목이 마르고 너무 추우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방광이 예민해집니다. 조명 관리도 중요합니다. 저녁 8시 이후부터는 밝은 조명을 피하고 간접 조명을 사용하세요.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하되 화장실까지의 동선에는 희미한 바닥 조명을 설치해 낙상을 방지하세요. 절대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 화면의 빛이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소음 차단을 위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화이트 노이즈를 활용해 외부 소음을 차단하세요. 작은 소음에도 쉽게 깨는 것이 가짜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방광 훈련법으로 참는 능력을 기르세요. 밤중에 깼을 때 무조건 화장실로 가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5분 지연법을 시행해 보세요. 첫 주에는 소변이 마려워 깼을 때 5분 참아 보세요. 시계를 보며 정확히 5분을 지킨 후 화장실에 가세요. 둘째 주에는 10분으로 늘려보세요. 셋째 주에는 15분까지 연장하세요. 대부분 10에서 15분 참으면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마음속 잠문법도 도움이 됩니다. 깼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급한가요? 조금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는가요? 진짜 방광이 꽉 찬 느낌인가요? 점진적 목표 설정을 해보세요. 매일 밤 3번 깨던 분은 2번으로 줄이기부터 시작하세요. 2번에서 1번으로, 1번에서 가끔 깨기 또는 통잠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가세요. 방광 훈련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방광과 뇌 사이의 신호체계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8주간의 방광 훈련으로 80% 이상의 환자에서 야간뇨 횟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골반적인 강화 운동을 하세요. 특히 여성에게 중요하지만 남성에게도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의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찾으세요.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춰보면 어떤 근육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을 5초간 수축시킨 후 5초간 이완하세요. 이를 10회 반복하여 한 세트로 하고 하루에 3세트를 실시하세요. 점진적으로 수축 시간을 10초까지 늘리세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복부, 엉덩이, 허벅지 근육은 힘주지 마세요. 8에서 12주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6가지 방법들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실시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모든 방법을 통합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놓치면 안 되는 경고 신호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야간뇨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응급 상황. 혈뇨가 있다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붉은색, 갈색을 띈다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방광암, 신장암, 심각한 요로 감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극심한 복통과 배뇨 곤란이 있으면 갑자기 아랫배에 심한 통증이 생기면서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급성 요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열과 오한이 동반되면 야간뇨와 함께 38도 이상의 고열, 오한, 옆구리 통증이 있다면 신우신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주 이내 병원 방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야간뇨 횟수가 급격히 증가했을 때입니다. 평소 한두 번 깨던 분이 갑자기 4~5번 깨기 시작했다면 당뇨병, 신부전, 신장질환 등의 가능성을 검사해야 합니다. 낮에도 소변 문제가 동반될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8번 이상의 빈뇨, 참기 힘든 절박뇨,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중간에 끊김, 갑작스러운 요실금 시작 등이 있으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부종이 시작됐다면 절대 늦추지 마십시오. 특히 종아리, 발목, 얼굴이 붓거나 자고 일어났더니 손등이 퉁퉁 부었다면, 이런 증상이 함께 온다면 신장 기능 악화나 심장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잘 붓는 거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병을 키워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진료를 받아야 할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받는 검사와 치료 과정.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할까요? 우선 아주 간단한 검사로 배뇨 일지를 작성하거나 초음파 검사로 방광과 전립선을 체크합니다. 필요하다면 소변 검사,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 심장 기능도 함께 살펴봅니다. 검사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미루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기능 이상은 초기라면 약물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늦으면 수술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손상되면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병을 일찍 발견했을 때와 늦게 발견했을 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조금 불편한데 참자,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내 몸의 이상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기본 검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에서 7일간 소변 보는 시간, 양, 수분 섭취량을 기록하는 배뇨일지 작성이 있습니다. 소변 검사로는 세균, 혈액, 단백질, 당분 등을 확인해 감염이나 다른 질환을 찾습니다. 혈액 검사로는 신장 기능, 혈당, 전해질 농도를 측정합니다. 복부 초음파로는 방광, 전립선, 신장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합니다. 잔뇨 측정으로는 소변을 본 후 방광에 남은 소변량을 초음파로 측정합니다. 정밀 검사들도 있습니다. 요류 검사는 소변 줄기의 속도와 양상을 그래프로 분석합니다. 방광 내압 검사는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기능을 정밀하게 평가합니다. CT나 MRI는 복잡한 구조적 이상이 의심될 때 시행합니다. 치료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항콜린제가 있어 과민성 방광을 진정시킵니다.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를 개선합니다. 데스모프레신은 야간항, 이뇨 호르몬을 보충합니다. 물리치료로는 전기자극 치료가 있어 골반저근을 강화합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올바른 배뇨 방법을 학습합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경요도 전립선절 제술, 방광류에 대한 골반저 재건술, 심한 요실금에 대한 슬링 수술이 있습니다. 치료 성공률을 말씀드리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90% 이상의 환자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고 간단한 치료로도 해결됩니다. 정기 검진의 중요성. 60세 이후에는 야간뇨 증상이 없어도 1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비뇨의학과 검진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이 있는 분, 가족력으로 전립선암이나 방광암이 있는 분, 흡연 경력이 있는 분, 화학물질 노출 직업력이 있는 분, 골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경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야간뇨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모두 갖추셨습니다. 핵심 메시지 요약. 야간뇨는 결코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5가지 핵심 수칙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 제한, 저녁 시간 다리 올리기, 취침 전 완전 배뇨, 수면 환경 최적화하여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기, 밤중에 깼을 때 5분 참기 연습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실천 의지 다지기. 변화는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으셨지만 2, 3주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76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매일 밤 4, 5번씩 깨시던 분이었는데 저녁 수분 조절과 다리 올리기만 3주간 실천하신 후 밤에 한 번만 깨게 되셨습니다. 50년 만에 이렇게 푹 잔 것 같다며 눈물을 보이셨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다시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관리. 야간뇨 개선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배우자께는 저녁 식사 준비 때 국물 음식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세요. 자녀들께는 저녁 시간 화장실까지의 동선에 안전한 조명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건강한 노후는 가족 모두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밤새 푹 주무시면 가족들도 더 편안해집니다.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야간뇨가 개선된 후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과 활력, 낮 시간의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우울감과 불안감의 감소, 가족,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 여행이나 새로운 활동에 대한 자신감, 낙상 걱정 없는 안전한 일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몇 주 후면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 편안한 숙면, 활기찬 하루,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시고 곧 다시 찾아올 편안한 밤을 기대해 보세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